적극적인 공세 대신 한니발의 보급로와 병참을 교란하며 지치게 만든다는 방안. 그러나 이는 로마 시민과 동맹국들이 당장 겪는 피해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로마의 자존심과 군사력을 총동원해 한니발과 결판을 짓겠다는 구상. 그러나 트라시메노와 이전 전투에서의 패배 경험으로 인해 과연 대승을 장담할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퍼져 있었다. 한니발은 바로 이 로마의 분열과 불안을 이용하고자 했다. 때로는 공격을 지연하며 로마군을 지치게 했고, 때로는 불시에 습격해 재빠르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 끊임없는 교란 속에서 로마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동맹국과 식민 도시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보냈다. 한니발의 계획은 이제 로마인들에게도 너무나 선명해졌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영토 정복이 아니라 로마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로마 공화국은 한니발의 다음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온갖 정보를 모으고 동맹국들을 달래기 위해 사절단을 급파했지만 이미 퍼진 공포와 회의는 쉽게 수습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취약했단 말인가? 저 카르타고인은 우리의 정신을 꺾으려 한다. 트레비아와 트라시메노에서 이딴 패배를 맛본 로마군은 여전히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장군들은 새롭게 징집된 병사들을 훈련시켰으며 병력과 물자를 끌어모았다. 로마는 단 한 번의 패배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공화국이 더 이상 한니발의 기습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로마와 한니발, 두 거대한 힘의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만약 한니발이 또 한 번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다면 로마의 동맹과 식민 도시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이탈을 감행할 수도 있었다. 반대로 로마가 한니발의 공세를 극적으로 저지하고 전세를 역전한다면 영원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증명해낼 것이었다. 결국 모든 것은 다음 전투에 달려 있었다. 한니발은 한 번 더 로마군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그들의 의지와 충성을 부서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로마는 아직 건재했지만 고립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들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한니발과 로마는 서로의 명운을 건 최후의 결전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처럼 한니발의 전략은 단지 로마를 공격한다는 전술적 목표를 넘어선 로마 공화국의 사회 정치 동맹 구조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총체적 기획이었다. 그의 지속적인 승리와 심리전은 로마가 갖고 있던 무적이라는 이미지를 무너뜨렸고 동맹국들로 하여금 로마와 함께하는 길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로마는 운명을 걸고 한니발과 맞설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독한 아드리아해의 여름 햇살이 변경을 내리쬐는 어느 날 아침, 한니발은 사령부 천막에서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우리 병사들에게 전사한 로마 병사들의 갑옷과 튜닉 그리고 망토를 나누어 주십시오. 병사들은 처음에 이 지시가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니발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숨이 막힐 듯한 열기 속에서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을 기다렸다. 한니발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명령을 반복했다. 즉시 실행하라. 그리하여 카르타고 군대가 모여있는 야영지 곳곳에서는 전사한 로마 병사들의 옷가지를 모아 병사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낡고 혈흔이 세우며 있는 망토와 갑옷, 흔적이 남은 튜닉 등이 쌓여갔다. 병사들은 낯선 로마식 복장을 손에 들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한쪽에서는 누더기처럼 찢긴 붉은 망토를 두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해진 옷을 벗어 던졌다. 이제 우리가 로마군처럼 보이는 건가? 누군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실제로 병사들이 변모하는 모습을 보니 묘한 전율이 일었다. 갑옷의 형태나 망토의 색감이 빚어내는 착시로 인해 저 멀리서 보면 정말 로마 병사 대열처럼 보였다. 주위에서 보던 동료들조차 잠깐씩 헷갈릴 정도였다. 한 병사는 호기롭게 소리쳤다. 정말 기막힌 전략입니다. 우리가 로마군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면 적은 우리를 보고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 말에 또 다른 병사가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니발 장군께서 다시금 전쟁을 예술로 바꾸고 계셔. 본래도 우리가 적을 놀라게 해온 역사 아니었나?
병사들의 사기가 점차 스멀스멀 올라갔다.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복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곧 이어질 전술의 핵심 부품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변장은 훗날 전쟁의 전개에 깊은 흔적을 남길 커다란 그림의 일부였다. 카르타고인과 에스파냐인 그리고 누미디아인 병사들 대부분은 수염을 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다. 반면 로마군은 깔끔하게 면도한 모습을 유지하곤 했다. 한니발은 이 극명한 차이를 자신이 구상한 심리전에 활용하고자 했다. 수염을 깎아라. 이번 명령에 병사들은 더욱 놀랐다. 자신들의 오랜 생활이자 자부심처럼 기르던 수염을 면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니발은 지체 없이 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적을 완벽히 속이려면 작은 디테일까지 놓칠 수 없다. 병사들은 차례로 면도칼을 들고 천막 밖에 나왔다. 거울 대신 빛나는 군용 방패를 세워둔 채 하나둘 얼굴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검은 수염, 붉은 수염, 갈색 수염이 바람에 휘날리며 땅으로 떨어졌다. 낯선 면도칼의 날이 피부를 스칠 때 숨죽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느새 병사들의 얼굴은 매끄럽게 드러났다. 본래 모습보다 훨씬 앳되어 보이거나 혹은 무장 해제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옆에 서 있던 동료들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심장 한편에서는 이상한 긴장과 흥분이 교차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로마군처럼 보이겠군. 누군가가 몸을 일으키며 대수롭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이제 전쟁의 또 다른 국면이 열리겠구나 하는 묘한 기대가 배어 있었다. 새롭게 갖춰 입은 로마 병사의 갑옷, 망토, 튜닉과 깨끗이 면도한 얼굴까지 병사들은 서로를 보며 묘하게 낯설면서도 동시에 이전보다 더 조직화된 한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잠깐의 준비가 끝나자 한니발 군대는 다시 길 위로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멀리서 보면 카르타고 군대가 아니라 엄연한 로마군에 가까웠다. 병사들은 발맞춰 이동하며 적의 영토와 동맹 도시 주변을 누볐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로마의 동맹 도시들이었다. 그들은 멀리서 붉은 망토와 정제된 행군 대열을 보고 로마군이 도착했나 보다 라고 반색하며 성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러나 문을 활짝 열어 맞이한 것은 카르타고의 창끝과 무자비한 전투의 함성이었다. 그들은 로마군처럼 보였는데 어째서 우리를 공격하는가? 혼란과 절망이 순식간에 동맹 도시를 휩쓸었다. 믿고 있던 로마군이 아니라 자신들을 약탈하고 물자를 빼앗아가는 잔혹한 적이 성안을 점령해버린 것이다. 이 기습은 도시의 지도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진짜 로마군조차도 더 이상 쉽게 신뢰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번에도 저들이 위장한 한니발의 군대가 아니란 보장이 있는가? 서로를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동맹국 간의 연대를 점차 갈라놓기 시작했다. 로마 지휘부 역시 정보 혼선에 시달렸다. 로마는 즉시 전령들을 파견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곳곳에서 로마군이 우리를 공격했다는 혼란스러운 소식이 속출했다. 정말 기막힌 역설이었다. 로마의 군기가 엄격한 만큼 지휘관들은 어디까지가 적의 위장이고 어디서부터가 우리의 부대인가를 구분하기 위해 애를 먹었다. 한니발이 의도한 바는 단지 한두 도시를 기습해 약탈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의 전략은 로마와 동맹국들 사이에 탄탄한 신뢰의 균열을 내고 로마군 내부의 지휘 체계를 흔드는 것이었다. 전쟁이란 무력 충돌만이 아니요. 적의 마음을 흔들고 뒤엎어 놓는 일, 그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승리의 길이요. 한니발은 주위 장군들에게 간단히 설명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전쟁을 예술의 경지로 이끄는 노련한 통찰이 녹아 있었다. 동맹국들은 더 이상 로마군이 나타나도 선뜻 문을 열어줄 수 없었다. 의심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모든 소통과 협력이 느려졌다. 하물며 로마군 간에도 저들은 정말 같은 군단인가, 혹시 한니발의 첩자 부대는 아닌가 하는 의혹이 싹트기 시작했다. 혼란이 번질수록 한니발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고 카르타고 군대는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심리적 우위를 점하며 징역을 이어갔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 터져 나왔다. 우리는 그저 로마군을 흉내낸 것뿐이지만
그들이 받는 충격은 어마어마하군. 어떤 이는 비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진짜 적군보다 더 끔찍한 적이 바로 믿었던 이가 적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지. 카르타고 군대의 붉은 망토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갈수록 한니발의 이름은 또 한 번 신화처럼 전 유럽에 울려 퍼졌다. 단순히 강력한 전투력만이 아니라 적의 마음을 부수는 심리전을 통한 혁신적 방법으로 로마를 압박한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아드리아해의 부드러운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변가에서 한니발은 한 장군과 나란히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장군은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로마의 모습으로 로마를 파괴하다니 정말 전무후무한 전략입니다. 한니발은 파도에 젖는 모래사장을 흘끗 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소. 허나 로마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정면 승부만이 길이 아니다. 로마가 스스로의 의심과 불안에 잠식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전쟁의 열쇠가 될 것이오. 빛을 머금은 바닷물은 얕은 파도로 그들의 발목을 적셨다. 병사들은 저마다 새로운 복장과 깔끔해진 얼굴로도 전장의 고된 훈련을 반복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책략과 이어질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밤하늘이 서서히 파도 속으로 내려앉을 때 한니발의 군대는 다시금 이동을 준비했다. 그들이 품은 로마의 붉은 망토는 붉은 피와도 같은 색으로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났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위장이 단순한 변장술이 아니라 로마의 정신과 신뢰를 흔드는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벅찬 흥분을 느꼈다. 우리는 로마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어느 병사의 말처럼 이 기발한 전략은 이미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젖히고 있었다. 한니발은 그 서막에 서서 여전히 더 크고 치밀한 설계도를 펼쳐 보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로마군과 맞서 싸우며 알프스 산맥을 넘어온 한니발의 군대는 먼 길에 지쳐 있었다. 말들은 혹독한 추위와 험준한 지형을 견뎌야 했고 병사들 역시 배고픔과 상처로 고통받았다. 그러나 아드리아해의 해안가에 도달하자마자 한니발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한 기세를 되찾았다. 바닷바람이 싸늘하게 병사들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것은 곧 전쟁의 열기로 바뀌어갔다. 우리가 카르타고에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니발은 아직 먼지투성이인 자신의 투구를 벗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 땅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의 말처럼 한니발은 철저한 재정비를 명령했다. 병사들은 파손된 갑옷과 무기를 수리하거나 새로이 제작했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상처는 서로 보살폈다. 무엇보다 말들에게는 특별한 처방이 내려졌다. 이 말들에게 포도주를 부어 씻겨라. 한니발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지체 없이 따랐다. 알프스를 넘으며 말들의 다리와 피부 곳곳에는 상처와 질환이 생겼는데 포도주가 소독과 진정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말들은 포도주에 씻겨 내려가며 피로를 조금씩 털어내는 듯 보였다. 이제 다시 달릴 준비가 되었군. 한니발은 광채가 도는 눈으로 군마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곁에 선 장교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장군님, 병사들도 의욕이 충만합니다. 새로운 갑옷과 망토를 입고 사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차려진 야영지에서 병사들은 와인을 나누어 마시며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다음 전투를 준비했다. 밤하늘 아래 타오르는 모닥불은 한니발의 승리를 예고하는 횃불처럼 보였다. 한니발은 아드리아해 연안을 따라 남하를 시작했다. 그의 앞에는 로마 동맹국들의 도시가 줄지어 있었고 뒤에는 적막한 잿더미만이 남았다. 첫 번째로 마주한 작은 해안 도시. 이미 한니발의 명성이 전해졌겠지만 도시 사람들은 그 경고를 가볍게 여겼다. 성문 앞에 늘어선 그의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자 여느 도시에서 들어보지 못한 공포감이 엄습했다.